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사실상 2021년 첫 번째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새해가 되면은 각 언론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들을 합니다. 기획들을 해서 그 기획 기사를 일면 톱으로 많이 실죠. 자, 오늘도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팩트 위주로 또 그 일면 톱을 만든 신문사들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다. 자, 우리나라 인구가 늘기는커녕 지금 줄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은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톱 보시면 대한민국 인구가 줄었다. 자,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 영향 탓이죠. 작년에 주민등록 인구가 약 2838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30만 명 선인데 출생이 27만 명 선이라서 2만 명 이상이 인구가 줄어든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국민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이다. 자, 이런 기사가 오늘 일면톱 중에서는 눈에 띄었고, 자, 정치 시사 이슈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은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불거졌죠. 이 사면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도에서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 하나와 또 신년호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시면서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윤석열의 대선 주자 선호도 지지율 조사에서 어떤 데는 1위를 하고 오차범위를 벗어나서도 1위를 하고 또 30%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오히려 3위로 내려앉고 이재명 이낙연에 의해서 그리고 지지율도 15%보다 30%까지 같은 기간에 조사를 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 윤석열 지지율의 마법을 제가 마지막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새해 첫날 이명박 박근혜 사면 문제가 불거졌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불쑥 던졌고 그것이 다목적 카드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 실패 책임, 뭐 코로나, 백신, 또 어떤 집값 이런 그 국정 실패 책임의 시선을 돌리는 그런 목적. 그리고 추미애 윤석열 갈등 같은 것도 이슈 전환을 해보자, 이슈를 전환하자 막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은 선거용이죠.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거기서 일단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2월 중순에 설 연휴 때 차례상 민심을 잡아보자 막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중도층을 좀 흡수를 하고 통합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그리고 이낙연의 그때 공을 돌리는 것이죠. 이낙연 대표가 어차피 4월 그 시장 선거를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발버리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효과, 보수 야권 분열이죠. 탄핵 책임 공방이 불거질 것이다. 박근혜 박근혜 사면 카드를 던지면 그것은 뭐 지난 총선 때부터 계속 구상을 해왔던 겁니다. 여권에서. 다만 지지층들, 열성 지지층들의 반발이 두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총선 같은 경우에 코로나 포퓰리즘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석방을 안 해도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아마 보류를 했다가 지금 다시 위기에 몰리니 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자 보수 야권이 분열될 것이다 이런 카드였는데 그제 이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보수 야권이 아니고 이 정권 여권 안이 분열이 되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야권 분열이 아니라 여권 분열 쪽으로. 일단은 친문 열성 지지층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낙연 대권 주자는 안 되겠네. 이낙연 대신 추미애를 투입하자. 뭐 이런 말까지 막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니 어제 민주당이 긴급위원총회를 열었죠. 민주당은 지금 열성 지지층들이 뭐 한마디만 하면 그냥 거기 쫓아가기 바쁜 그런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이 정리를 일단 뭐 했습니다. 완전히 정리한 것은 아니고 일단 가닥을 잡았죠. 동아일보 일면톱 보시면은 여당은 MB 박근혜 사면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긴급위원총회에서 한 10명의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 반성 먼저 해라. 자, 지금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 나오고 싶으면 반성해라. 반성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자, 어쨌든 이것은 열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낙연의 사면론 여권내 반발일자 이틀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 열어서 당원 뜻을 존중하겠다. 열성 지지자들 거슬리지 않게 하겠다. 이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쪽은 사면건이 후퇴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또 이 세계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오히려 이낙연이 지지율 만에 돌파구 찾다가 역풍 맞았다. 친문 전혀 논의 안 돼 발건. 이낙연이 역풍 맞았다. 친문 열성 지지자들은 왜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하느냐 했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성하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역풍을 맞았을까요? 이낙연이. 이낙연 당심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강경파 등 반발 기류 커서 발언 이틀 만에 봉합 수순 돌입. 야당은 전직 대통령의 공 떠넘겨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 자, 정말 역풍 맞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드리기 전에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공 떠넘겼다.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다. 이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이 나온 것을 두고 장난치느냐 이렇게 일갈을 했죠. 그렇지만 속으로는 사실 전전긍긍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혼란이 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가 그 사면건이 이런 말 나오자마자 당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뚱한 반응을 보였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김종인 위원장은 얼마 전에 이명박 박근혜 잘못했다, 가오가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대표성이 없다 그런 논란도 있었죠. 대리 사과를 한 마당에 갑자기 석방을 한다고 그러니까 석방돼서 나오면은 또 본인이 좀 이상해지죠. 그리고 그 대리 사과를 했을 때도 막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은 실제로 석방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 석방돼서 나오면 서로 탄핵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다시 그 충돌을 하겠죠. 김종인은 뚱한 편을 듣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탄핵에 결사반대 했던 조원진 전 의원이나 찬성을 했던 유승민 의원이나 이쪽은 또 대구 쪽이 원래 지역구라서 무조건 석방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그때 탄핵에서는 완전히 입장이 달랐지만은 여러 갈래로 이 충돌을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우려를 했는데 여권에서 오히려 탄핵을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 국민의힘은 좀 내심 안도를 한다. 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분석이죠. 국민의힘이 내심 안도하는 까닭은 국민의힘은 지금 오히려 여권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심 안도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말장난이냐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왜? 보수 지지층에서 가장 예민해하는 전직 대통령 사면 카드를 재보선 전에 적극 띄워서 당 집안 싸움을 국민의힘 집안 싸움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막상 던져보니 민주당 내부 갈등이 더 큰 상황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내심 안도하고 있다. 자, 처음에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다가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거를 제기했을 때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다가 여건이 분열을 하니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 이야기인데, 자, 사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월 1일 날 이낙연이 딱 이야기했을 때 정도로 치고 나가셔야죠. 정도로 치고 나가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논평을 나가셔야죠. 자,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마라. 이낙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정치적 계산 하지 말고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아무 조건 없이 정말 4년 가까이 감옥에 있는 고령의 대통령, 여성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아무 조건 없이 석방하라. 그래야지 국민 통합의 진정성이 읽힌다.
정치적 계산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뚱하게 그렇게 있으니 아무 입장도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은 지금 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당하는 그런 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이낙연과 교감을 했을까? 우선 청와대 반응부터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노라고는 못 박지 않는 청와대, 여론 살피며 거리두기.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론 살피고 있습니다. 무슨 역풍 어쩌고 그런 그 분석 기사들 나오기는 하지만은 지금 당장 역풍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올해 이런 상황은 다 예측을 했겠죠. 예측을 하고 지금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못 박지 않고 아직 문재인이 나설 때가 아니다는 것이 내부 기류다. 대통령이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런 기류고, 그리고 청와대가 사면은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 박지 않는 것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일단 건의가 없었고 형도 확정 안 됐다. 14일날 형이 확정되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건의가 오고 형이 확정되면은 사면할 수 있다. 이 여지를 남긴 거죠. 자, 이런 다양한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데, 자, 이낙연의 사면 카드 그렇다면 왜 나왔을까? 1월 1일 날 정월 초하루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자, 먼저 조선일보가 취재한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낙연이 12월 14일 1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제3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니 그때부터 사면이 가능하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여권 사람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이낙연, 문재인 청와대에서 회동을 해서 이낙연이 국민통합을 통한 정치 안정을 도모를 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국민통합의 방식으로 사면을 건의했다. 이런 분석 기사인데 어느 정도 이 앞뒤가 좀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분석 기사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낙연 통합카드 요청에 문은 확답 없이 경청했다. 무답으로 덕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유의 문재인 스타일입니다. 어떤 결정하지 않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낙연 사면은 어떻게 났나? 이낙연 대표 측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사면 카드를 꺼내기 전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대통령의 의중도 어느 정도 살폈다. 이낙연은 어제 대통령과 교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수사고, 지난달 26일, 12월 26일 문재인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사면 문제를 염두에 두고 국민 통합을 통한 정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정치 원로들이 이 대표에게 사면 문제를 당신이 짊어지라 이렇게 조언을 했고,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수준의 교감을 나누느냐 이 문제인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래서 교감 없이 사면 카드를 독단적으로 이낙연이 꺼내설 일은 없다. 이낙연은 정치 9단까지는 아니라도 정치 한 6, 7단은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신중하고 생각하는 게 많은 정치인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도 이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사면 대상 어쩌고 하는데, 여권 인사가 그 12월 21일쯤 자,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건의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뜻을 전하면서 사면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의사타진을 해왔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명박 쪽에 또 직접 의사타진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물볕에서 쭉 움직임이 있었고 청와대 문재인의 허락 없이 그렇게 여당 대표가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12월 27일에 12월 26일에 이것을 건의를 하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의 제안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사면합시다 라고 확답을 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답을 줬을 리가 없죠. 일단 그래 당신은 민주당 대표니까
어떤 선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나도 내 열성 지지자들이 있고 나도 레임덕 막아야 되고 나도 생각하는 게 많으니 학대는 안 하겠죠. 살피겠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3면을 보시면은 앞으로 사면 여론이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이다. 이건 핵심 관계자의 코멘트입니다. 그리고 여당은 14일 여건이죠. 범여건이겠죠. 14일 박근혜 선고까지 속도 조절. 자, 선고 때가 되면 형이 확정되니까 그때까지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한 열흘 동안 여론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것이죠. 그 살피는 과정이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열성 지지자들이 반발을 수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경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신년 기자회견을 전에처럼 일문일답으로 하면은 뭐 자주 하지 않지만 신년에는 해야죠.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그때까지 또 지켜보자는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 할 때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론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지지자들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지, 이 사면카드를 던지면은 야권이 분열될 것인지, 이 국면 전환이 될 것인지, 우리 코로나 백신, 뭐 집값 이런 거 다 감춰질 것인지 그 탐색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관건은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도 향후 여론에 따라 사면론이 결론을 내릴 것이다. 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상황을 제가 한번 종합을 해드리겠습니다. 상황 종합은 하면 이렇습니다. 자, 정권 쪽에서는 이 4월 서울시장 또 나아가서 그로부터 11개월 이후에 있는 대선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국정 실패, 뭐 코로나 백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반전카드를 고심을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그동안 쭉 한번 구상을 해왔던, 총선 때도 생각을 했던 이 사면을 하면은, 석방을 하면은 이거 뭐 국민통합 이래서 중도층이 좀 쏠려올 거고 보수는 분열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책략을 짠 거죠. 특히나 이 대선주자 선호도 지지율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이 총대를 매기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도 말이 끝났을 겁니다. 얘기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딱 이것을 던져서 여론을 탐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지층 반발은 충분히 예상이 됐죠. 열성 지지층들. 그래서 먼저 사과하라. 뭐 MB 박근혜 사과하라. 뭐 사과 안 하겠죠. 근데 사과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낙연이 건의하고 문재인이 받아들이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할 텐데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자, 1월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죠. 그 이후에 1월 중하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2월 중순에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 2월 중순에 설 연휴 시작될 때 그때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 친지들이 차례상에 모여서 나누는 그런 여론 형성, 그것을 노리고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전격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단지 어떤 상황 변화가 있으면 그 전에 이 상황 변화가 생겨서 굳이 사면 총선 때처럼 굳이 사면 안 해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러면은 이것을 또 대선용으로 내년 대선용으로 남겨둘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장난을 치고 있는 셈이죠.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과연 그런 장난질을 여론이, 국민 민심이 그냥 둘까? 그 부분은 또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말 나온 김에 매일경제 여러 가지 신년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각 언론이 매일경제 신년 여론조사 중에서 눈에 띄는 문항이 하나 있어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질문이 이겁니다. 문재인 취임 이후 지난 4년을 평가했을 때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잘한 것. 절반에 가까운 44%가 문 대통령 4년간 잘한 것은 없다. 44%가 문 대통령 잘한 것은 없다. 그 많은 국정 중에서 단지 코로나 방역, 계속 K방역 하는데 그것은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또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의지,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방역은 약간 긍정평가를 했는데 없다 44%. 코로나19 방역이 그나마 16.2%였는데 없다 44%와 코로나19 방역 16.2%는 3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 결국 다른 거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년 각 언론사 여론조사 있었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특히 윤석열의 지지율이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1위, 오차범위 밖에 1위, 그리고 30%, 어떤 조사에서는 3위, 15% 이렇게까지 나왔죠. 왜 그랬을까? 그 마법, 중앙일보가 윤석열 지지율의 마법을 풀이를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윤석열 ARS는 1위, ARS, 그 자동응답 전화죠. 전화 받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동응답, 기계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쭉쭉쭉 불러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전화 면접은 전화가 와서 이 사람이 직접 해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화고 하나는 사람과 유권자와 전화 면접원의 통화고 하나는 유권자와 기계 음성의 통화죠. 그래서 윤석열은 ARS 자동응답에서 1위, 이재명은 전화 면접에서 1위.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사람과 이렇게 통화를 하시면은 속내를 좀 감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녹음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특히 이 야당을 지지한다고 할 때, 자, 그래서 사이 윤석열 직접 통화를 끊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사이 윤석열이 있다는 겁니다. 수줍어하는 윤석열. 내가 윤석열을 지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윤석열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 신년에 10개의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 7개 조사에서 윤석열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낙연, 이재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를 차지했는데 나머지 7개는 이재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1위를 차지했던 7개 여론조사는 모두 전화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모두 사람과 통화하는 전화 면접 방식이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이 1위를 차지한 3개 조사는 모두 자동응답 ARS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유독 ARS 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보수 성향을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샤이 윤석열 지지층의 응답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샤이를 빼면 나중에 전국 상황이 변해서 샤이가 전면으로 등장을 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가장 높게 나오는 30%대 이것이 더 팩트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1월 4일 날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